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명칠입니다. 2024년 한 해에 저희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이 함께 만든 PLC 제어 기술자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께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은 2024년 성공적인 PLC 제어 기술자의 런칭을 마치고 다시 25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현장 실무에 가까울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자격이 될지 많은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5년도에 몇 가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다 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 체계가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자, 이를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림으로써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격을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부터 크게 바뀌는 이 세 가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봐주시죠. 첫 번째는 MCCB와 그리고 MC의 전원 단자에 블레이드형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기존까지 사용하던 단자는요, 우리가 Y형 단자였습니다. 총 4개의 단자를 사용했었죠. 1.5Y, 3Y, 그리고 1.54Y, 2.53Y, 그리고 2.54Y, 이렇게 Y형 단자만 사용했는데, 사실 더 여러 가지 단자형도 사용할 수 있고, 단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PG형 단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단자의 사용을 가급적 줄임으로써 수험생 분들과 이 교육하는 현장에서 이 다양한 기구를 준비함에 따라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몇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Y형 단자를 사용하다 보니 차단기죠. MCCB의 입력 측과 출력 측에는 이 전선을 연결하기 어렵다는 의견. 그리고 MC의 단자는 상관없는데 이 전원 단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Y형 단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CCB의 입력 측은 현재 2.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는데, 2.5 스퀘어 전선에는 우리가 2.5 우리가 블레이드형 단자를 사용하고, 출력 측은 1.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1.5의 블레이드형 단자를 사용하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 그림에 보시면 단자가 나와 있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단자가 블레이드형 단자인데 단자가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2.5에 맞는 블레이드형과 1.5에 맞는 블레이드형 단자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다 더 차단기와 MC의 전원측 단자를 연결하실 때에는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개씩 할 때는 이렇게 압착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해야 되고요. 2개를 할 때는 서로 등을 맞대므로써 압착되는 부분이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온전하게 접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뒤에 장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첨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자대에서 사용하는 압착 단자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단자 주회로고요. 그리고 여기 접지, 그리고 이제 TV3와 4에 해당하는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단자들인데요. 기존에는 이 주회로에 사용하는 단자 중에서 단자대와 직접 만나는 곳은 우리가 압착 단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선만 연결했었죠. 자, 이 부분은 압착 단자를 본래 연선에는 사용하고 단선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전기적으로 조금 더 온전한 접속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압착 단자를 단선에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연선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접속의 편의성을 보면은 더 좋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는 2.5 스퀘어짜리 요 단선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단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대 쪽은 그냥 압착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단선을 직접 연결해도 되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으나, 25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에도 압착 단자를 사용하게끔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PLC 제어 기술자 3급에 사용하는 전선은
모든 전선은 단자와의 연결 시 압착형 단자를 사용해서 전선이 연결된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까지 압착 단자 사용이 열외였던 TV 1, 2, 3, 4에 해당하는 4개의 단자들도 역시 압착 단자를 사용해야 연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뀌는 내용은 뭘까요? 세 번째 바뀌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채터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터링이라고 하면 보통 푸시 버튼이나 어떤 입력 기기에서 입력 신호는 내가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한 번 센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순간적인 전기적 그 접점 때문에 나는 한 번 접점을 동작했으나 여러 번 접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채터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적 요소를 넣게 되고 우리가 타이머에서 보통 이제 T몬이라고 하죠. 모노스테이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채터링을 방지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넣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창에서 보면 여러분 기본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 파라미터에서 기본 동작 설정에서 여러분이 표준 입력 필터의 시간을 100ms, 즉 0.1초로 설정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기본값이 3m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양변환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카운터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 버튼을 나는 분명히 한 번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 번, 세 번 입력되는 경우가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교육 현장마다 사용하는 푸시 버튼이 다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이 접점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스위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입력 필터 시간을 100ms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는 방식의 카운터 값을 입력할 때 조금 더 완벽하게 값이 입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까지의 변화입니다. 예, 돌이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1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 블레이드 타입의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차단기에 입력되는 부분은 우리가 Y형을 사용했는데 Y형을 사용하다 보니 온전하게 접속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레이드형을 사용하게 되고, 자,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6개의 단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차단기의 입출력 4곳과 그 다음에 MC의 입력 전원 단자 2개 합쳐서 총 6개 정도 되고요. 입력 단자는 2.5 스퀘어, MC12의 입력 단자는 2.5 스퀘어짜리를 사용하고 MC12의 출력과 그리고 MC의 전원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우리가 1.5 스퀘어짜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초기 시험장에는 이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정규시험 1회 전까지는 시험장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 1회차부터는 수험생께서 이것을 지참해 오셔야 하고 교육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단자대와 관련된 부분이죠. 요 단자대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압착 단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TV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압착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 단선을 직접 연결했으나 자, 이제는 단선의 직접 연결이 아닌 Y형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한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죠. 뭐죠? 표준 입력 필터의 시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자, 어느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요? XG 5000에 들어가서 여러분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프로젝트 창 들어가면은 기본 파라미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 파라미터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화면이 기본 동작 설정이거든요. 이 기본 동작 설정에서 이렇게 표준 입력 필터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초기 값은 3ms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초기 값을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이제 100ms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버튼을 눌러서 100m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버튼이 조금 좋은 기종이 아니더라도 한 번 버튼을 누를 때
꾹 누르신다면 온전하게 데이터 값을 받을 수 있게끔 내용이 변경될 겁니다. 물론 저기 다른 부분에서 IO 파라미터에서도 바꿀 수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입력된 단자 각각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기본 파라미터에서 바꾸신다면 편하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카운터 부분에 동작 검사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꼭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산이드와 LS 일렉트릭은 계속 출제되는 문제들을 갱신하고 그리고 더 좋은 문제들을 문제은행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도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급 자격 시험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총 5개 그리고 이 과제에서도 5개, 3과제에서도 5개의 예시가 있었는데 25년에는 점점 그 문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로 보았을 때는 점점 기술이 당연히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자격증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난이도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저희가 이제 2급 자격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급 자격은 조금 더 이제 실무 역량을 더 강화해서 HMI와 함께 그리고 아날로그 모듈을 넣어서 온도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3급과 2급 정도를 수행하신다면은 현장에서 PLC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회로를 만드는 그 기본적 역량, 소양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 자격 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 저희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25년부터 바뀌는 PLC 제어기술자 3급 개정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새해에도 여러분이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